오늘은 카톡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유튜브 촬영이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픈 엄마들,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역, 성별, 나이, 사건은 각색을 좀 할 거고요. 비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머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네 박사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전 10시 58분에 카톡 답장이 왔어요. 뭐가 좋아지셨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는 거, 그리고 아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아이가 자퇴 쪽으로 거의 마음을 잡은 것 같고요. 저도 응원해 줄 마음입니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 썼어요. 이제 자퇴 후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얘기해야겠네요. 엄마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고요. 대화도 좀 되고 제가 물으면 대답도 잘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주는 밥도 먹고요. 그러함에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밥 먹어주고 대답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으신가요? 그랬더니 전에는 그것도 안 해줬잖아요. 차츰 좋아질 겁니다. 믿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좋아집니다. 어머님이 그걸 믿으시니까요. 어머님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지시면 사랑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네, 박사님 덕분에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해내신 겁니다. 숙제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 케이스를 만난 건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우리는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줌으로 상담이 진행됐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아이가 방학 중에 집에 있었으니까 어머님이 집에서 줌 상담을 못 하시고 차 안에서 줌 상담을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불안이 극에 달하셨습니다. 아이가 1학기를 마치면서 담임선생님한테 나 학교 그만둘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통보하고 방학 생활을 시작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님은 자퇴도 자퇴지만 아이가 엄마랑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한테 무슨 밥을 시켜줘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던 아이. 아주 심각한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아이였죠. 아이의 문제였냐 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통제해서 길렀다고 시인하셨고 어머님의 불안 성향 때문에 잔소리 많이 하면서 길렀던 아이입니다. 엄마랑 극악스러운 감정적인 대치 상황까지 갔었고요. 돈이 떨어지면 엄마한테 돈 달라 소리를 하지 않고 버스를 안 타고 다리가 아프도록 멍이 들도록 걸어 다녔던 그런 아이입니다. 자기를 심하게 학대했었던 그런 아이였죠. 어머님이 제일 겁내하셨던 건 아이가 저렇게 밥을 안 먹고 내가 해주는 음식엔 손을 대지도 않고 저렇게 자기 학대하고 앉아있는데 저러다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 학교 문제도 있었고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치유에 집중하면서 아이의 변화를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어머님이 이걸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죠. 어떻게 마음이 아팠는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무엇이 있었는지. 어머님 안에는 죽음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어머니의 그 죽음을 어린 딸이 직접 봤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인 거죠. 어린 그 딸은 인간은 결국 두려움의 끝에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10살도 안 된 딸이 경험하기에는 끔찍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지금도 애도 치료라는 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무슨 애도 치료라는 걸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이 딸이 관 속에 누운 엄마를 보면서 느꼈던 그 공포가 폐소 공포까지 이어져서 이 어머님은 극도의 두려움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걸어서 올라가시고 그랬던 아주 극도의 불안장애 환자셨습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 가는 게 두려워하고 아이가 무서워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섞이는 게 힘들었던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머님이 이게 내 문제구나. 내 안에 두려움이 만들어낸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아이를 통제하고 싶었던 건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였구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상담 4회기 받는 동안에. 제가 내드린 숙제가 매번 있었지만 그 숙제는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 숙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의 변화는 놀랄 만큼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막 감격해하면서 전해줬던 소식은 아빠가 사온 샌드위치를 갖고 들어가는데 반쪽을 엄마 줄래? 그랬더니 얼마만인지도 모르게 그 반쪽을 엄마 손에 건네주었던 아들. 자기 방을 청소하면서 음료수병을 쫙 수돗물에 헹궈서 그렇게 싱크대 위에 나열해 놓으면서 자기 방 청소를 했던 아들. 드디어는 엄마한테 뭐 시켜줘라고 전화하는 아들. 엄마가 말 시키면 대답해주는 아들, 그리고 엄마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는 아들. 이 모든 과정을 매주 나의 치료와 더불어서 아이가 좋아지는 걸 경험하시면서 어머님이 매주 저에게 주었었던 감동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영혼이 맑고 순수하신 분이구나라고 느꼈었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다른 어떤 케이스보다 이 케이스에서 봤었던 건 너무나 절실하게 아이를 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눈물 범벅이셨고 지난주였습니다. 어느 날 낮에 저희가 잠깐의 티타임을 하고 있을 때 장 선생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박사님! 그래서 무슨 일이야? 엘리베이터 타셨대요. 엘리베이터를 매번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야 이 공포가 끝납니다. 박사님 이번 주 숙제 못했어요. 저 다음 주에 꼭 할 거예요. 걱정 인형을 하나 안고 그리고 타봐라. 죽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죽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꼭 타야 된다. 이거 안 타면 아이 안에 두려움 해결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걱정 인형을 안고 약을 먹고 남편 손을 잡고 1층에서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 너무너무 기쁘고요. 박사님 이 감격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었습니다. 저희 모두 너무 기뻐했었던 케이스였죠. 이제 어머님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는 데서 밥을 쩝쩝거리고 맛있게 먹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2학기 되면 자퇴하겠다고 선언했던 이 아이가 아직은 자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카톡 내용으로 봐서는 자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죠. 자퇴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전 이것도 아직 모른다고 봅니다. 아이는 아직도 갈등 중이겠죠. 그러나 엄마가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는 어떤 결정도 응원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굉장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전 이분이 앞으로 써갈 이야기가 더 많이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 이 어머님이 써가실 그 이야기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람되고 또 이렇게 가슴 벅찬 경험도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은 이런 카톡도 왔습니다. 오늘 상담하느라 고생했어 이러면서 남편이 맛있는 해물찜을 사줬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카톡도 받았고 이 가정이 이제 얼만큼 행복해질지 기적처럼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가슴 설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아이들의 치유는 부모의 치유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제가 대구 케이스,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어머님인데 줌 상담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담이 끝났는데 멤버십으로 가겠습니다. 저 박사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뵈야 돼요. 이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오늘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전 마음이 많이 고요해졌습니다. 근데 참 이제 실감합니다. 제가 고요해지니까 우리 아이가 같이 고요해지네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자퇴든 유급이든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니까 아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기하죠.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둘일 수 있나요? 하나인데요. 불행한 엄마 밑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상담 사례들을 이제 동의를 구하고 올려드릴 텐데 저에게 실패한 상담이 있냐고 물으시면 있습니다. 어떤 상담이 실패할까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상담은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전히 나는 마음 챙김하면서 좋아졌는데 왜 내 애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냐라고 생각되시는 부모님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아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내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이겨내고 엘리베이터를 탔던 이 어머님이 아들을 구한 것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절절한 마음만 계시다고 그러면 네, 이런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